자른 단면의 부피는 제가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어떤 도형을 자른 다음에 거기에 부피가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르면 얘를 자르면 작은 쪽 부피랑 큰 쪽 부피 생기잖아요. 작은 쪽 부피를 주로 묻는데 두 개의 뭐 비율을 묻기도 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구하느냐 거기다 원리를 묻는 거거든요. 자른 단면의 부피는 사실 예제 문제를 보면서 원리를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제 6번을 보세요. 자, 이거는 원리를 아예 원리를 동일하게 아래 것부터 하는데요. 당연합니다. 원리는 시작은 이거예요. 자른 단면적 면적을 가지고 인테그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결국은 단면적을 찾는 거죠. 단면적. 주로 단면적이 문제에서 줄 때 단면적이 주로 여기 보면 정삼각형. 정삼각형이 주어지고 뭐 직각삼각형 이렇게 주어지고 어떤 거는 뭐 정사각형, 뭐 사각형이 주어진단 말이야. 등등등.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정사각형. 그 다음 하는 것은 직각삼각형. 찾아서 그냥 구하면 돼요. 쫄지 마시고 자른다는 표현도 결국은 입체도형의 부피랑 같은 원리다. 다만 잘라서 어떻게 이제 K번째 다른 단면적 넓이를 찾느냐 관건이겠죠. 요것이. 자, 문제를 볼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오케이. 이거 식 뺏고 바로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그림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림이 나왔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랑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도형으로 말하면은 이런 식으로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이러한 도형이 만들어지는데 얘를 가지고 딱 자르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를 잘랐더니 이렇게 생기는 삼각형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삼각형이 생기는데 요 삼각형의 넓이가 정삼각형이라는 거야. 막 자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그냥 임의로 x번째를 찾아서 x번째 넓이를 구한 다음에 얘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씌워주면 되겠죠.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죠? 4분의 루트 3 x a제곱 되는 거죠. a제곱. 그래서 a를 찾는 거잖아요. a는 결국 뭡니까? 이 길이가 a가 되겠죠. 되게 쉬워. 그래서 이 도형의 그래서 방정식을 알아야 됩니다. 식을 알아야 돼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였죠. 여기에 얘를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러면 얘 높이가 한 변의 길이가 얘가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a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끝났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만 시작과 끝이 0하고 2란 말이야. 0하고 2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답이겠죠. 됐습니까? 그럼 정답은 계산하십시오. 계산하면 뭐 15분의 4로 수담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 문제의 원리라면 이걸 바탕으로 중요한 두 번째 문제를 풀 텐데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봅시다. 이거를 풀기 위해서 좀 지울게요. 요거는 정말 잘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조금 어렵게 냈어요. 어렵게 낸 건 이것 때문에 60도. 일반적으로 45도가 주어지거든요. 45도가 주어지는데 60도가 주어진 거야. 이 문제는. 자, 볼게요. 요것이 아까 했던 단면적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표 예제입니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높이가 8인 원기둥이 있다. 이 원기둥을 밑면의 지름을 지나고 밑면과 60도의 각을 이루는 평면을 자를 때 생기는 입체도형.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서 요렇게 곡선이 나오면서 이걸 이 부피를 구하는 거죠. 이 부피를 짧은 놈을 짧은 놈을 V1. 그러니까 이 작은 부피가 V1이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부피, 그죠? 여기 큰 부피가 V2가 된 거야. 두 개의 비율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V1과 V2를 구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 부피가 V1이에요. 첫 번째 할 일은 V1 구하기. 자, 이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잠깐 생각할 게 있어요. 자르는 게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위에서 아래를 자르는 거 알고 있잖아요. X축에 수직으로 자른단 말이야. 이걸 X축으로 보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른단 말이야, 기계적으로.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자르면 안 될까?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내가 보여주려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첫 번째, 얘를 가지고, 요렇게 있는데, 얘를 잘라봐, 한번. 이렇게 잘라봐요. X축에 평행하게 잘라봐요. 요렇게 도형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 두 개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 위에서 쭉 내려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제 반원이죠. 이게 지금 반원이에요. 반원. 다 반원이 돼 있어요. 모양 자체가. 반원에 대해서 얘는 노란 게 요렇게 나오죠. 요렇게. 파란 게 이렇게 나오죠. 자, 규칙 있습니까? 닮은 거 아니잖아요. 닮은 걸로 문제 풀었잖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똑같은 정삼각형이 계속해서 쭉 줄어들면서 커지면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닮은 꼴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을 생각할 수가 없다. 규칙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채꼴을 만들면 부채꼴에 대한 규칙이 나오긴 나오는데 규칙이 없다고 보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위에서 아래를 자르는 거예요. 아까처럼. 아까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똑같은 문제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럼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은 X축이 요렇게 바뀌고 Y축이 요렇게 바뀌면서 자, 반지름이 4잖아요? 그럼 난 이렇게 하려고 그래.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이게 낫겠죠? 요렇게 하면은 우함수, 기함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0부터 8까지 하면 복잡하잖아. 아까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사실. 그 문제 같은 경우 사실 원래 빨리 풀려고 그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가지고 푸는 게 더 빨라요. 이해되십니까? 평이동 시켜가지고. 아까 그 문제, 방금 전에 그 문제. 얘를 이렇게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식의 이름은 어떻게 바뀌는 거죠?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얘는 지금 현재 뭡니까? 원이죠, 원. 원의 방정식입니다. 식이 아까는 y는 주어졌지만 지금은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이라는 게 얘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x번에 찍으세요. 그래서 관건이 뭐냐면 얘가 60도래, 60도. 요렇게 내렸는데요.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느낌이 오죠? 기울어진 거예요.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각이 이게 6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서 자, 관건은 자, 요 길이가 얼마죠? 요 길이가? 여기서 봅시다. y제곱은 16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y는 루트 16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저 길이가 루트 16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2대 1대 루트 3이죠. 요 길이가 루트 3이 되는 거잖아. 루트 3 곱하는 거니까 요렇게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문제 없죠? 그럼 단면적은? 요게 단면적이잖아. 이게 단면적. 그래서 쟤를 구하면은 V1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어차피 얘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합시다. 루트 3 곱하기 16 마이너스 x제곱의 gx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요걸 앞으로 당겨가지고 풀면 되겠죠.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128 루트 3이 나온답니다. 계산해보세요.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됐죠? 그럼 두 번째 V2는 어떻게 한다? V2는 전체 부피에서 원기 중에서 얘를 빼면 되겠잖아요. 얘 부피가 이거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원기 중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 h 반지름 4. 그래서 16파이 곱하기 높이가 얼마입니까? 8. 얘에서 뺀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얘와 얘의 부피의 비를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3루트 3 파이 마이너스 1. 답은 루트 3 파이 마이너스 1이 돼요. 이렇게. 얘분의 얘를 직접 해야 돼요. 계산이 좀 복잡해요. 중요한 것은 이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아까랑 다른 것은 조금 어려운 거는 식 자체가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다르다는 거. 됐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원리만 알고 있으면은 굳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 따라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찾아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리가 중요해요. 문제를 아무리 바꿔드려도 원리 하나의 원리 가지고 쫓아가는 거야. 그 문제를 해석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피까지 끝.